자, 오늘은 호카코리아와 채채채가 달린다가 함께 진행하는 애슬리트 토크쇼 UTMB 편입니다. 제 옆에는 트레일러너 분들이라면 진짜 모르실 수가 없는 두 분 나오셨는데요. 김지수 선수와 김진희 선수. 박수로. 안녕하세요. 저는 호카 소속으로요. 울트라 트레일러너 김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거리를 주로 달리다가 작년부터 이제 울트라 트레일 러닝에 이제 막 발을 담그게 된 호카 소속 선수 김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달 초에 프랑스 몽블랑에서 열렸던 UTMB 대회를 마치고 온 두 분이시고요. 그 UTMB의 생생한 후기 그리고 우리 선수들만의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간략하게 들어보는 시간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UTMB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UTMB는 프랑스 몽블랑에서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대회 중 하나인 대회입니다. 8월 말에서 9월 초에 열리게 되는데요. 2003년에 프랑스 알프스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올해 20회를 맞이했었습니다. 트레일러너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그런 꿈의 무대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대회에서 이번에 100마일 부분인 UTMB 부분 완주하고 오신 김지수 선수 그리고 CCC 100K 부분 완주하고 오신 김진희 선수와 같이 이야기를 함께 해볼 건데요. 프랑스 몽블랑에 위치해 있는 대회인데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3개국을 도는 대회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고도와 난이도라고 하는데 지형도 또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경험해 보지 않았던 지형이라고 합니다. 지형의 어떤 차이점이 어떻게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뛴 코스 종목은 UTMB로 해서 이제 실거리는 한 176km 정도 나와요. 100마일 대회인데 우리나라랑 좀 다른 점이 두 가지로 보신다고 하면은 고산이고요. 일단은 한 2,500을 4번 정도 올라와요. 1,000에서부터 오르는 경우도 있고 한 1,500에서부터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한 100마일 대회 같은 경우는 한 4번 정도 오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접해올 수 없는 긴 어필과 긴 다운힐이 계속 이어져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100km 대회 이런 거 보면은 낮게는 300, 400에서 600, 700 오르거나 1000 올라갔다 내려왔다 700 올라갔다 600 올라갔다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1000 이상씩은 다 오르는데 어필 길이가 최소 한 5km, 6km, 7km 여기에서 한 10km까지도 되고요. 그리고 다운힐이 10km, 15km 이래요. 그 두 가지 부분이 우리나라 지형하고 좀 다른 큰 차이가 있어요. 김진희 선수는 이번에 처음 UTMB 그 CCC 부분 참가하셨는데 지형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지수 선수와 같이 그 대회 2주 전에 출발을 해서 대회 한 14km 정도 구간을 제외하고는 사실 사전 답사를 다 해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런 사전 답사 없이 대회를 뛰었더라면 지수 선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없는 어필, 끝없는 다운힐에 좀 당황하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 다행히 사전에 한번 훈련을 해보고 대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크게 힘들지는 않았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수 선수는 작년에 경험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처음이신 진희 선수한테 많은 조언이나 도움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라 뭐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많은 선수들이 알지만 많은 선수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인데 제가 거기서 이제 같이 훈련을 하는 동안 저한테 많이 강조를 해주시고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끔 해주셨던 부분이 절대로 오버페이스 하지 말라. 그리고 페이스를 보지 말고 심장 박동에 좀 집중하면서 대회를 뛰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대회를 뛰는 처음부터 마지막 CP 구간까지 거의 90km 정도를 제가 뛰는 시간을 보지 않고 뛰었어요. 이거 시간을 보게 되면 제가 마음이 더 급해질 것 같고 시간을 단축하고 싶어서 약간 오버페이스를 하면서 제 심장 소리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페이스에 너무 모든 정신이 매몰될 것 같아서 시간을 보지 않고 뛰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지만 2주 전에 출발을 해서 적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가기 전에 한국에서 훈련을 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프랑스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회하고는 조금 준비 과정이 달랐을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 특히 초점을 두시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형이 많이 달라서 준비를 다르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그렇게 긴 어필과 긴 다운힐이 없으니까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다르게 준비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작년에 경험이 한 번 있어가지고요. 요번에는 좀 이제 긴 어필과 긴 다운을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강원도 쪽이나 그런 쪽은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서울에서 이렇게 훈련하다가 한 번쯤 거기 가려고 하면은 그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좀 막히는 부분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UTMB가 사실 막 그렇게 막 지형 컨디션이 엄청 험하거나 엄청 다이나믹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어필이 길고 경사가 심해도 컨디션은 좋아요. 그냥 최대한 서울에서 험한 코스를 제외하고는 뛰기 좋은 쪽으로 3km에서 5km 내에 어필 찾아가지고 거기 반복 훈련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스피드 훈련은 최대한 줄이고 지구력이나 끌고 갈 수 있는 그거에만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평소에 식단 조절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식단을 안 하세요? 크게 많이 안 했었는데 주로 그래도 기본적으로 했던 거는 원래 과자랑 라면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라면도 일주일에 몇 번씩 먹고 고기도 되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열심히 잘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선 첫 번째로 행동한 게 과자랑 라면을 좀 끊는 거였거든요. 그 두 가지를 제일 크게 하다가 뭐 UTMB 가기 한 2달 전에 운동 목적이 아니고 다른 좀 건강상 목적으로 식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뭐 육류부터 해가지고 채식 외에는 다 한 달 반 동안 거의 끊었어요. 좀 걱정했던 부분이 원래 먹었었는데 그거를 안 먹어가지고 좀 운동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지장은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또 특별히 그렇게 하니까 뭐가 좋다 이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채식 위주로 먹으면 좋지 않나요? 그냥 저는 기분상 좋아가지고 그렇게 먹고 고기는 아예 안 먹진 않아요. 어제도 고기 먹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 만나면 한 번 정도 먹고 평상시에는 안 먹고 잘 안 먹고 뭐 그냥 그 정도예요. 네. 진희 선수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도 평소에 크게 식단을 하지는 않는데 이제 UTMB 대회는 조금 좋은 컨디션으로 뛰고 싶어서 2달 전부터는 되도록이면 가공 음식이나 아니면 디저트류를 좀 줄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트레일 러너들이 궁금해하는 이 두 선수는 무슨 신발을 신었는가? 당연히 호카를 신었겠죠? 지수 선수부터 무슨 신발을 신었는지 들어볼까요? 호카만 신고 있고요. 네. 대회 때 UTMB 때는 텍토넥스2를 신었어요. 텍토넥스가 나온 다음부터는 주구장창 그걸 신는 것 같아요. 또 마침 텍토넥스에 맞는 그 지형의 대회여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고 아마 좀 지형이 바뀌면은 마파테 스피드나 스피드고트도 신지 않을까. 예전엔 스피드고트 엄청 많이 신었거든요. 스피드고트로도 100마일 대회 나간 적이 있었고 그때도 뭐 한 번도 갈아 신지 않고 그냥 100마일 좋은 기록으로 완주를 했었고 요즘엔 또 텍토넥스 한 1년째 신고 있습니다. 작년 대회 때는 지수 선수 인터뷰를 제가 찾아봤는데 텍톤 X1을 100마일 170km를 그냥 한 신발로 신으셨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혹시 중간에 갈아 신으셨는지. 이번에는 사실 신발뿐만이 아니고요. 엄청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신발은 당연히 준비를 해가지고 신발은 갈아 신었죠. 진희 선수는 어떤 신발 신으셨어요? 저는 텍톤 X 신었습니다. 아, 원 신으셨습니까? 아,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대회는 100km의 중간에 드랍백이 있잖아요. 근데 UTMB CCC에는 드랍백이 없답니다. 그럼 한 신발로 신으신 거예요? 텍톤 X1을 네, 100km를? 100kg가 드랍백이 없긴 한데 근데 사실 그 서포터를 해줄 수 있는 지인이 있으면 서포터가 가능은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서포터를 해주실 분이 계셔서 신발을 준비를 해놓기는 했는데 갈아 신지 않고 그냥 한 신발로 끝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호카가 UTMB 메인 스폰서로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트레일 러너들의 유입이 많아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시고 마케팅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 팀 호카 선수분들한테 지원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더 빵빵하게 해주시지 않으셨을까 궁금하거든요. 아, 이렇게까지 나에게
지원을 이런 지원이 있으셨는지. 이번 대회가 파이널 대회다 보니까 호카에서도 되게 관심 있게 집중하고 있는 대회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다 너무 잘 챙겨주셨어요. 대회 날보다 2주 먼저 저희가 출발을 해서 거기 머무르는 숙소며 뭐 저희가 먹을 거리며 모두 다 지원을 해주셨는데 너무 좋았던 거는 저희 함께 가셨던 대리님께서 진짜 엄마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도 챙겨주시고 저희가 훈련 가고 싶은 코스가 있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기다가 데려다 주시고 데리러 와주시고 또 저희 회복하라고 쉬고 있으라고 하고 또 식사 준비해 주시고 그게 너무 전적으로 서포터를 빵빵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부럽네요. 죽었다 깨나도 저에게 일어나기 힘든 일인데 지수 선수는 어떠세요? 지금 진희 선수가 다 말해준 그대로고요. 받을 때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은 진짜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그때 원하는 코스에 어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뭐 우리는 거기까지 얼마 걸리는지도 모르고 지도를 보지도 않는데 이제 서포터 해주시는 그 대리님이 다 지도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걸리는지 다 체크하고 그럼 어디서 픽업할지 중간에 어떻게 보급을 해줄 수 있는 데가 있는지 그런 거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지고 그 하루 스케줄을 다 짜줘요. 내일 스케줄을. 먹고 싶은 거 말하면은 다 해줬어요. 연어 구워달라고도 몇 번 얘기해서 연어도 잘 구워주셨고 하여튼 전적으로 다 해주셔가지고 저만 잘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뭐 네, 그랬습니다. 그 2주 정도 가 있으시면서 시차 적응은 그래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고산병에 대해서는 저희는 가볼 수가 없잖아요. 2,000m 넘는 곳을. 그래서 상상이 안 가는데 고산병을 위해서 적응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가셔서 하셨는지 그리고 고산병에 대한 어떤 작용이나 그런 것들이 또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UTMB 대회 가기 전부터 제일 걱정됐던 게 그 고산병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 고산증 약을 하루에 한 알씩 먹을 거를 해서 되게 많이 챙겨 갔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처음부터 고산병 약을 먹지는 않았고 일단은 그냥 한번 적응해 보자 싶어서 크게 빠르지 않은 페이스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적응이 됐었고 저는 그래서 고산병 증상은 크게 없었고 약도 한 알도 안 먹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뭐 제가 느끼기엔 고산증을 겪는 거는 약간 좀 체질인 것 같거든요. 예, 사람마다 좀 다른 게 체질로 좀 느끼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대 때랑 30대 때도 높은 산에 머무른 적이 좀 많이 있었어요. 뭐 한 3, 4천 대 머물러 있고 그런 적도 많았고 한 뭐 2달에서 4달 동안 뭐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적도 있고 근데 그때 보면은 저는 고산이 안 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UTMB 가서도 선수들 보면은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제 한두 명씩 고산 맞는 선수들이 있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없을 거라고 예상은 하면서 그래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고 좀 체질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약간 염려는 했는데 그래서 첫날 도착하고 나서 진희 선수랑 첫 번째 운동을 했던 코스가 2,500 올라가는 코스였어요. 거기를 진희 선수랑 같이 이제 숨차게 올라갔거든요. 거기서 둘 다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없고 진희 씨도 없다. 이제 요거는 하나 해결 끝. 이렇게 첫날 이제 그렇게 괜찮다 느꼈죠. 2주 동안 훈련 루틴은 어떻게 짜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뭐 크게 작정을 하고 루틴을 짰던 건 아니고 그냥 그 전날 컨디션을 보고 컨디션이 괜찮으면 다음 날 뭘 하자 저녁에 같이 얘기를 해서 훈련을 했었는데 처음 도착하고 한 이틀 정도는 그 주변에 있는 훈련 코스를 탐색기처럼 가지면서 집 뒷산으로 올랐었는데 마침 그게 알고 보니까 그 CCC UTMB 마지막 CP에서 내려오는 코스랑 겹치는 코스여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저한테는 좀 되게 많은 도움이 됐었고 그 이후로 일주일 정도는 CCC 코스 답사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짧게는 20km, 길게는 40km까지 뛰었고 마지막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온전히 휴식하면서 뭐 길어야 10km 정도로 조깅하는 수준에서 운동을 하고 또 지수 선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휴식하는 날도 가지고 그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UTMB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일단 UTMB 그 대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마 선수분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 이력 말하는 거 좀 부끄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어떤 이력들이 있으셨는지 일단 김지수 선수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 하이원 스카이레이스 42K에서 4위 하시고 동일 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지금은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로 이름이 바뀌었죠. 하이 트레일 나인피크 나인피크에서 1위를 하셨어요. 그리고 22년에 거제 100K 1위. 그리고 그 해에 UTMB 나가셔서 작년이죠. UTMB 171km 그리고 상승고도 1000m 코스에서 25시간 17분 51초로 AG 3위, 남자 48위, 전체 51위를 하시면서 한국 신기록을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너무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돋아. 그리고 그 해에 UTMB를 다녀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에 11월 달에 서울 100K 2위. 그리고 그 다음 해가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 4월에 코리아 50K가 열렸었는데 그때 진짜 악천후였어요. 정말 기록적인 악천후에 50K를 나가셔서 투혼을 발휘하셔서 2위. 그리고 올해 거제 100K 또 1위. 그리고 올해 UTMB 이번 달 초죠. 27시간 9분 16초로 남자 69위를 아주 멋지게 완주를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그리고 김진희 선수 말씀드리면 김진희 선수는 단거리로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2021년 운탄고도 스카이레이스 20K에서 여자 3위. 그리고 같은 해에 하이트레일 나인피크 투피크에서 여자 1위. 그리고 그 해에 트랜스 제주 50K에서 여자 3위를 하시면서 여자 종목에서 단거리에서 부각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2022년 제주 트레일러닝 50K에서 여자 1위. 그리고 코리아 50K에서 또 여자 1위. 그리고 또 트랜스 제주. 작년 트랜스 제주에서 그 김진희 선수가 100K를 첫 100K임에도 불구하고 1위. 첫 100K인데 1위 가능한가요, 여러분? 박수 한번. 그렇게 하시고 올해에 어메이징 정글 타일랜드 바이 UTMB에서 여자 2위. 그리고 블랙야크 트레일러닝 50K 여자 1위, 제주 트레일러닝 50K 여자 1위를 쭉쭉쭉쭉 하시면서 상승세를 타시고 그리고 이번에 UTMB CCC 100K 그리고 상승고도 6100m에 16시간 25분 20초로 완주를 하시면서 CCC 역시 한국인 신기록을 수립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나요? 너무 놀라워서 막 소름이 돋는데 각자 선수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목표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좀 들어볼까요? 이번 UTMB 대회 목표는 확실히는 있었어요. 작년에는 목표 없이 어떻게 프리패스권이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뭐 어떻게 하지 않고 그냥 갔다가 뭐 어떻게 좋은 성적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요번에 좀 잘 뛰어보려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목표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 준비가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또 뭐 몸도 이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간에 뭐 부상은 끼는 약간 신호는 약간 있었는데 뭐 선수들은 그 정도는 다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엄청나게 크게 뭐 문제가 된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레이스에도 크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제 스스로는 완벽하게 이 정도면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죠. 가만히 있다 보면은 가끔 한 번씩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가 잘못됐는지 아직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목표했던 건 분명히 있었는데 그 기록을 좀 많이 좀 오버해가지고 오히려 또 작년보다도 잘 안 나왔고 그렇게 마무리 지었는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가 라이브를 통해서 그 김지수 선수나 김진희 선수 그 외에 이번에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출전을 했잖아요. 한국에서 그 라이브를 보면서 응원을 엄청 하고 있었고 그리고 특히나 UTMB는 그 CP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중간에 지나가시는 모습들도 보면서 막 두근두근 하면서 설레면서 그렇게 응원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김지수 선수는 우리에게는 킹지수고 김진희 선수는 퀸진이인데
다녀오시고 나서 목표했던 바를 못 이루셨다고 해서 되게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좀 안타까웠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른 분들을 대표해서 킹지수 퀸지니가 저희에겐 챔피언입니다. 박수 한번. 김진희 선수 이번에 목표는 어떠셨는지 첫 CCC 참가하셨었는데 저도 작년에 지수 선수님께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나가셨던 것처럼 저도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UTMB 100마일이기 때문에 CCC는 목표가 있었다기보다는 UTMB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고 그래서 좀 되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막 사전에 막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도 아니고 뭐 식단을 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곳에 가서 그 대회를 임하는 지수 선수님이랑 저희가 지섭 선수도 같이 있었거든요. 두 선수분들 보면서 아 내가 그동안 너무나 편하게 훈련을 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여전히 나는 아마추어긴 하지만 그래도 브랜드의 후원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너무 대회에 대해서 가벼이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내년 대회에 다시 가게 된다면 뭔가 좀 더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CP 음식이 되게 궁금해요. 일단 100km 이상을 뛰려면은 음식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그리고 CP 음식을 잘 적응을 하셨는지 한국인 입맛에 맞으셨는지 궁금해요. 유럽권 대회들이 다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UTMB 대회는 CP에 시원한 음료가 없어요. 다 미지근하고 이온 음료도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청량감이 있는 이온 음료가 아니고 그냥 뭔가 약간 느끼한 맛의 이온 음료라서 이게 마셨을 때 크게 회복되는 느낌도 없고 콜라도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탁 쏘는 탄산이 있는 콜라가 아니라 뭔가 이게 콜라에 물을 탄 듯한 그런 좀 맛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서 회복을 많이 하는데 초반에는 그게 되지 않아서 조금 CP 음식 때문에 조금 힘들긴 했는데 다행히 이제 50km 이후부터는 서포터를 받을 수가 있어서 그 CP에 제가 따로 이제 음료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 음료가 있어서 다행히 좋았었고 CP에서 그래도 다행히 과일이 좀 많이 준비가 돼 있어서 과일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곳에 가서 이제 훈련하는 동안 먹었던 복숭아가 너무 맛있어서 복숭아를 따로 챙겼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 레이스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수 선수는 혹시 뭐 따로 챙겨간 음식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저는 따로 챙겨간 건 특별히 없고요. 그냥 레이스 중에는 다른 선수들이 항상 먹는 것처럼 에너지젤을 먹는데 CP에서는 바나나를 꼭 먹어요. 한 조각에서 두 조각 정도 먹고 그리고 이제 드랍백에서 죽 작년에도 그랬고 한 두세 스푼? 한 네 스푼 이 정도만 먹고 갔고 그리고 콜라 다른 이온 음료보다는 콜라를 꼭 먹고 그 정도만 딱 먹었던 것 같아요. 도움은 안 되죠. 저희가 CP 통과하는 시간도 확인을 하고 CP 통과를 할 때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통과했을 때 그 순위도 나와요. 저희는 단순히 그것만 보고 지수 선수 어디 들어왔나 이렇게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작년 UTMB 때도 그러셨고 올해도 그 중반부 넘어서부터 그 순위가 단축되면서 저희가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지수 선수 80위 했다, 70위까지 올라왔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는지 아니면은 다른 선수들이 못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등수는 솔직히 저는 이제 중간 레이스 중에는 몰라요. 저는 그냥 제가 페이스를 잘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가져가는 편이라서 우리나라에서 100km 대회 나갈 때는 최소 50, 60km까지는 좀 안전한 레이스로 이 정도면 내가 진짜 되게 편하게 가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50km, 60km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몸을 봐서 스피드를 올리거나 아니면 유지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100마일 같은 경우는 제가 요번에 뛴 게 이제 세 번째거든요. 100마일은 제가 뛰어보니까 100마일 선수들은 100km까지는 다 가요. 100km 선수들은 한 60km까지는 다 가요. 어떻게. 근데 100km 선수들 같은 경우는 70, 80에서 약간 승부가 갈리고 100마일 선수들은 100에서 120km 사이에 이제 거기서 딱 갈리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마지막 CP에서 타일러 그린이라는 미국 나이키 선수를 한 명 마지막으로 잡고선 내려왔었는데 그 선수가 이번에 전체 7등인가 했더라고요.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저한테 말도 안 되게 잡힌 세계적인 선수가 올해는 진짜 7등인가 6등인가 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120kg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거를 누가 얼마나 잘 유지하고 끌고 가느냐 거기에 좀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뭐 계획을 잡고 간 건 아니고 그냥 내 페이스를 잘 유지해서 가자. 그냥 거기에 초점을 둔 것 같아요. 등수는 자연스럽게 이제 페이스 조절을 못한 선수들이 밀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좀 살짝 오른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100마일 UTMB 부분도 그 한국 참가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출전을 하셨어요. 근데 기대했던 선수들이 DNF를 많이 하셨거든요. 지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27시간으로 완주를 하셨는데 지수 선수 다음 선수가 아마 35시간인가 될 정도로 중간에 이제 잘 뛰는 선수들이 DNF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완주 가능성을 높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90kg, 100kg 이때 DNF를 하려고 서포터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DNF 다음 CP에 DNF 할 거니까 이제 데리러 와달라. 그래서 이제 전 산에서 이제 다 포기하고 걸어 내려가고 있었죠. 걸어 내려가고 있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생각이 좀 들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좋은 기록은 포기하고 그냥 완주 기록만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 생각에 그냥 다시 뛰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 참가자들이 너무 많이 DNF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냥 경험 부족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100km를 내가 무난하게 그냥 완주했다고 해서 해외 대회 나가서 100km를 무난하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은 좀 약간 접어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지형이 어떨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난이도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상황도 다르고 이번 같은 경우는 밤에 엄청 추워가지고 작년에는 제가 그냥 반팔로 가다가 팔토시를 꼈나? 하여튼 뭐 그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팔토시에 뭐 네거머까지 다 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 정도로 날씨 변화도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100km보다는 좀 더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페이스를 전체적으로 좀 나눠서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그래야지 좀 DNF를 좀 면하지 않나. 어차피 100km 뛸 거고 어차피 170km 뛸 거기 때문에 뭐 60km, 70km에서 더 속도를 올려도 뭐 120km에서 속도를 올려도 충분하니까 뭐 그 전에는 좀 안전한 페이스로 가는 게 제일 DNF를 피할 수 있는 길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선수도 그 중간에 어떤 최대 고비가 있으셨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하셨는지. 마인드 컨트롤이 솔직히 안 돼요. 이게 일단은 내가 등수를 떠나서 내가 원했던 기록에서 자꾸 밀린다는 게 자꾸 체크되는 순간 그리고 내 몸에서 이거 이상 가져가면은 부상이 심해진다라는 걸 아는 순간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안 돼서 그냥 딱 DNF를 하려고 마음 먹고 놓든가 아니면은 뭐 부상을 각오하고선 그냥 완주 기록을 가져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 그냥 뭐 속상한 부분이지만 그냥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번 대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마냥 기분은 좋았어요. 그냥 되게 신나는 상태로 대회를 하고 있어서 크게 막 힘들지는 않았는데 좀 속상했던 게 제가 발가락에 부상이 있거든요. 이번에 대회를 뛰면서도 출발할 때부터 이 통증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하긴 했었거든요. 진통제를 먹으면서 출발을 했고 다행히 이제 초반에는 괜찮았었는데 이게 중후반 넘어가니까 통증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뛰고 있는데 나는 왜 또 이 원인 모를 통증 때문에 또 이렇게 내 속도를 늦춰야 하고 내 페이스대로 갈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조금 슬프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기적이다. 내가 트레일 러닝을 시작했던 그 2016년 그 병아리 시절에 정말 짧은 UTMB 출발 영상을 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여기를 꼭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대회를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온 것만으로도 내가 이 주로에서 이 대단한 해외 선수들과 함께 대회를 뛰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지금 영광스러운 순간이지 않냐 이런 생각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니까 네, 힘이 나고 잘 달려졌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피니시 딱 들어오셨을 때 어떤 생각하시면서 들어오셨는지. 그 피니시 아치에서 너무 아담하고 예쁘신데 너무 커 보였거든요. 진짜 너무 당당해 보이셨고, 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마지막 순간에 제 지인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거든요. 마지막이니까 조금 지친 마음도 있고 끝났다는 그런 행복한 마음도 있고 내가 너무나 오고 싶었던 이 대회에 내가 드디어 피니쉬를 밟았다. 이렇게 많은 지인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내가 여기에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되게 황홀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지수 선수는 작년 그 피니시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피니시 들어오기 한 50m 전인가요? 그때 호카 대표님이셨죠? 그 태극기 전달해 주신 분이 맞나요? 네. 호카 대표님이 태극기를 전달해 주셨고 지수 선수가 이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이제 피니시를 들어온 거 다들 보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너무 소름이 돋았고 진짜 없던 국뽕이 막 마구마구 차올라서 저도 그렇지만 물론 다른 분들의 뇌리에 굉장히 깊게 박혀서 그런지 이번 한국 선수들이 많이들 그 오마주를 하신 것 같아요.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피니시를 하셨고 그리고 그 완주 기쁨을 같이 누리셨는데 어떻게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태극기는 제가 알기로는 계획된 게 전혀 없었어요. 대회 전날 대표님께 들은 게 DNF는 하지 맙시다. 다치지 말고 완주합시다. 기록 하나만 가져갑시다. 그거였고 사실 이제 뭐 사이드로 이제 다른 분하고 얘기했던 게 와 100등 안에만 들면은 진짜 완전 성공인데 이 생각에 갔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100등 안에는 절대 못 든다는 생각에 왜냐면 그 작년에 그 100등까지가 딱 그 엘리트 커트라인이었거든요. 100등 안에 랭커들은 이제 좀 이제 포인트 점수도 높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유명한 세계적인 선수들이죠. 그래서 그렇게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고 갔던 거라 전혀 뭐 다른 뭐 태극기뿐만 아니고 그런 준비를 하나도 생각도 못 했어요. 저도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그냥 냉큼 집어가지고 진짜 아무 말이 오가지 않았어요. 원래 거기 꺾어지기 전에 다른 한국 여자분이 태극기를 저한테 줬어요. 받아야 되나? 그래서 당황스러워가지고 안 받는다고 하고선 이렇게 꺾어져서 간 거예요. 원래는 스토리가 제가 그때 그 한국 여자분이 아직도 표정이 생생히 기억나는데 제가 안 받고 가니까 되게 무안해하면서 그 표정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되게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거 받아야 되나?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에 그냥 이거 어떻게 뭐 들고 뛰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안 받고 이렇게 간 거였어요. 그런데 꺾어져서 피니시 몇 미터 앞에 남겨두고 대표님이 웃으면서 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아 이건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받고선 본 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들고선 했죠.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참가자분들이 해외 대회를 나가면은 피니시할 때 좋은 기록이든 나쁜 기록이든 피니시할 때 항상 대회 때 태극기를 이렇게 들고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마침 제가 작년에 좋은 기록으로 들어와가지고 좀 더 이슈가 되고 그러지 않았나. 네, 원래 원조는 따로 계시지 않나. 원조는 따로 있었군요. 네, 그러지 않나. 김지수 네. 선수밖에 생각이 안 나요. 태극기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 대회 피니시 들어오실 때는 살짝 좀 침울한 표정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은 기록인데. 물론 이제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셨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은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그때 장면을 다시 회상해 보신다면 어떠실까요? 아직도 그 생각이 가시진 않았어요. 가만히 있다 보면은 왜 그랬지? 아직도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대회 전에 뭔가 좀 이상 징후가 있다든지 뭔가 좀 이번에 확실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뭔가를 좀 생각을 하고 갔었으면 모르는데 너무 다 준비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버리니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멘붕이 오면서 더 이상 답을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일단은 심적으로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와서도
그렇게 뭐 썩 기분이 뭐 좋지 않은 상태로 레이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한 15km 남겨놓고 어떻게 연대별 3등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시상식에는 올라갈 수 연대별 시상식에는 작년처럼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또 방심을 했는지 그 뒤에서 다 서포터들이 있으니까 3등인 거 알고 그걸 알아차리고 저를 잡으러 온 건지 마지막에 한 10km 남겨놓고 저를 추월해 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마지막에 4등에서 3등으로 바뀌었다 3등에서 다시 4등으로 밀려서 들어왔는데 그것마저도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되나 보다 그냥.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이번 대회 그래도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을 주셨고 큰 에너지를 주셨는데 내년에는 또 나가실 건가요? UTMB 100마일 또 나가실 네, 건가요? 내년에 저는 내년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고요. 그거는 확실하고요. 와, 조용- 확실하답니다, 여러분.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마일, UTMB 100마일을 연달아 2년 연속 나가신 것도 거의 없는 일 아닌가요? 그런데 또 3년 연속 나가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각오 같은데. 대부분 다 이제 본인들이 자기 몸 상태를 아시잖아요. 저도 제가 최소한 이 정도 노력하면은 이 정도의 기록은 내가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게 있는데 아직 그거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또 도전할 계획이고 그리고 요번에 확실히 하나 딱 얻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 친한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100마일 거리에 대한 부담감이 좀 없어졌어요. 요번에 뛰면서 제가 느낀 게 작년에는 뛰면서 너무 길다 너무 길다 이런 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다가 또 나중에 막상 10km 20km 남겨놓으면 조금만 더 길면 한두 명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런 마음도 생기고 했었는데 요번에는 뛰면서 그렇게 체력적으로는 힘듦을 많이 못 느꼈고 거리도 생각보다 빨리빨리 다가오더라고요. 176km까지 가는데 거리에 대한 부담감도 없어졌고 처음에 50km를 나가면은 이거 언제 다 뛰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두세 번 뛰다 보면 50km가 약간 무뎌지잖아요. 100km가 또 그렇게 되는 것처럼 100마일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에 100km는 좀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100km가 무뎌지고 100마일도 요번에 딱 뛰면서 거리에 대한 건 좀 무뎌진 것 같다 이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는 얻지 않았나. 네. 너무 멋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까먹으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자면 진희 선수 작년에 트랜스 제주로 첫 100K를 출전해서 1위 하시고 이번에 UTMB CCC 100K에서 한국 신기록 달성하셨는데 이렇게 쭉쭉 울트라로 가실 수 있을 것을 예상하셨나요? 언젠가는 긴 거리를 달려봐야지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저한테 긴 거리는 한 50km 정도의 거리였고 그리고 이렇게 빨리 또 장거리를 뛰게 될 줄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울트라로 더 멋진 활약을 하실 것 같은데 혹시나 계획이나 앞으로 뭐 달성하고 싶으신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제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UTMB 100마일을 뛰어보는 건데 지수 선배님이 이제 100km 거리에 대해서 무뎌지셨다고 하셨지만 저는 사실 아직 100km 거리에 대해서 무뎌지지는 않았어요. 100km 대회가 있으면 이제 대회를 앞두고 사실 긴장이 되기도 하고 이 긴 거리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뛸 수 있을까 이 거리가 너무 나한테 길게 느껴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로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거리인데 언젠가 저도 지수 선수님처럼 100km 거리가 무뎌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100마일을 도전할 수 있을 때 저는 UTMB를 도전하고 그걸 완주하는 게 제 트레일 러닝의 가장 가까운 목표라면 목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대회 끝나고 호카가 후원하는 그 선수들의 모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호카 창립자 니콜라스 머머드와 장릭 디아르 두 분과의 만남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안에서는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저는 사실 창립자님들과 대화를 할 때
약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 티셔츠가 너무 귀여운 걸 입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그때 대회 샤모니까지 와서 돌아가니까 기념품을 사주고 싶은데 사실 호카 기념품들이 예쁘지가 않았는데 그 대표님이 입고 계신 티셔츠가 너무 예뻐서 온통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혹시 지수 선수는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 창립자분 딱 뵀을 때는 물론 연세가 있으시지만 딱 뵀을 때는 그 운동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체형이었어요. 그 전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에 약간 나온 아저씨. 근데 보니까 과거에 UTMB도 3등인가 했었고 22시간인가 21시간의 기록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UTMB도 울트라 트레일 러너였고 또 잘 뛰는 선수였더라고요. 그거에 좀 강한 인상을 느꼈고요. 대화 내용은 이사님이 하셔가지고 저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저는 거기 루도비치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 선수한테 꽂혀가지고 그 선수랑 사진도 찍고 아 원래 이거 자존심상 사진을 먼저 찍자고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너무 좋아서 사진도 찍고 제가 그 선수를 왜 좋아하게 됐냐면은 작년에 TDS 1등한 선수인데 나이가 저랑 비슷해요. 저보다 2살이 많더라고요. 근데 TDS를 그 시간에 완주했다라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나도 열심히 하면 저 정도는 아니어도 비슷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약간 좀 희망도 얻었고 그리고 그 선수는 저한테 아직 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네. 그때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었나요?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루도비치 만난 생각하니까 너무 멋있어요 그 친구는. 네. 저희 같은 일반 트레일 러너들에게는 짐 원슬리고 뭐 코튼이고 다 모르겠고 우리 킹 지수, 퀸 지니 선수가 최고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렇게 UTMB를 다녀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한국의 트레일 러닝의 발전에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2의 김지수 선수, 제2의 김진희 선수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제가 울트라를 위주로 뛰는 울트라 트레일러너다 보니까 울트라를 도전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성급히 도전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도전해서 빨리 완주하고 더 좋은 기록 얻고 타고난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결국엔 벽에 부딪히고 부상에도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울트라는 차근차근 잘 준비해가지고 너무 조급하지 않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 해외대회에 나가서 울트라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준비를 잘 해가지고 멀리까지 와서 완주기록 안 가져가면 좀 그것도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뭔가 막 울트라에 막 붐이 막 이렇게 일어나서 약간 그런 것 같아서 혹시나 해가지고 염려가 돼서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네, 저도 같은 마음으로 친구 따라 울트라를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충분한 체력이 길러진 뒤에 대회를 뛰어야 정말 그 대회의 멋짐과 그 대회의 즐거움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력이 길러진 후에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체력이 길러진 상태라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준비 잘 하셔서 제가 그 꿈의 대회에 도전을 했듯이 본인의 꿈의 대회인 UTMB에 출전하셔서 그 출발선에서의 그 감동과 그 주로 위에서의 그 가슴 벅참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트레일 러닝을 시작하셨다면 이미 그 마음 속에는 정말 강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 스스로 나는 약하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본인의 강함을 믿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끝까지 달리기를 꾸준하게 유지하신다면 본인이 원하는 대회에 원하는 기록으로 즐겁게 완주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 프랑스 몽블랑 UTMB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 트랜스 제주가 이번에 트랜스 제주 바이 UTMB라고 해서 UTMB 월드 시리즈로 되어서 외국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기대가 되는 어떤 대회가 되었어요. 트랜스 제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트랜스 제주 경험해 보신 거에 빗대어서 호카
트레일 러닝화 하나씩 추천해 주신다면. 사실 이제 신발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그런 선호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무지외반증도 좀 심하고 발볼이 넓은 편이라서 이제 신발을 처음 신었을 때 편안한 신발이 끝까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신발이 현재는 텍토넥스고, 제주 대회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울퉁불퉁한 지형이 되게 많아요. 그 현무암 돌들이 막 자잘한 돌들이 바닥에 엄청 박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발목이 많이 돌아가는데, 신발을 선택하실 때 본인이 현재 신고 계시는 훈련화 중에 발목을 가장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적당한 쿠션이 있어서 그런 돌멩이들의 위험성에서 좀 어느 정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신발을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텍토넥스 추천드리겠습니다. 텍토넥스. 저는 뭐 솔직히 트랜스제주를 뛰어본 기억이 너무 오래전이라 솔직히 잘 이제 주로 상태는 잘 모르는데, 바위 구간이나 이런 데가 많지 않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텍토넥스 2나 스피드고트를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두 개 다 제가 장거리 울트라에서 좋은 기록으로 완주를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텍토넥스 2나 스피드고트를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 여기까지 호카코리아와 채채채가 달린다가 함께한 애슬리트 토크 UTMB 편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 Q&A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질문들 있으면. 몽블랑 샤모니에 가셨을 때 어떤 응원이나 이렇게 어떤 무드나 분위기 같은 걸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마추어 트레일러너들의 꿈이 아무래도 몽블랑 UTMB를 가려는 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스폰서 하나 없이 본인의 자비로 가야 한다고 했을 때 대회 경비부터 뭐 이런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있으려면 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준비해야지만 거기에서 지낼 수 있을지, 그런 두 가지 점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유럽 쪽이 러닝 문화가 되게 잘 발달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구간에 대회 기간이 아닌 때는 어린 아이들도 부모님이랑 같이 와서 달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친구들이 그 훈련하는 선수들한테 화이팅을 외쳐주고 막 힘내라고 외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좀 색달랐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대회 중에도 저희 주로에서 만나는 분들이 선수분들이 아니라 그 저희가 이제 시내를 통과하는 구간도 있었는데, 거기 가게 점원이나 거기 이제 온 관광객들이 모두 나와서 응원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사실 국내에서는 조금 보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힘이 났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응원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2,500 올라가는 지점인데요. 한 30km 지점에서 40km 지점까지 평지를 한 쭉 뛰다가 이제 정상까지 10km 어필을 오르거든요. 근데 평지를 계속 뛰다가 산을 딱 진입을 했는데, 그 주변에 캠핑장이 있어서인지 산 진입 주변에서 한 1km 정도까지 여기에 사람들이 왜 있지 할 정도로, 거기에 사람들이 그 저녁 늦은 해 떨어진 시간에 엄청 가까이서 양쪽으로 에워싸가지고 응원을 엄청 해주는 거예요. 그 구간을 원래 천천히 걸어 올라갈 생각을 했는데 양쪽에서 엄청 응원을 해주니까 이거 뛰어야 되나? 그래서 좀 뛰다가 잠깐 응원이 끊겨요. 그러다 보면 저희 꺾어진 데서 또 갑자기 와 이래요. 또 거기 또 갑자기 또 뛰게 되고, 이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응원 구간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 현지 물가, 경비 아까 물어보셨는데 간단하게 경비는 간단하게 다 잘라서 딱 말씀드리면, 비행기 왕복 150, 5명에서 7, 8명까지 한 숙소를 잡는다고 가정하에 1인당 진짜 싸게는 한 6만 원, 7만 원부터 좀 비싸게는 8, 90만 원 정도까지인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8, 90만 원짜리 방에 들어가는 걸 추천드린다. 그리고 먹는 거는 사실 먹는 거는 그렇게 저는 많이 든다고 생각 안 해요. 참가비가 한 50만 원 정도, 53만 원? 그거 외에는 뭐 내가 쇼핑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장거리다 보니까 수면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대회 전날에 몇 시간 주무셨는지도 궁금하고, 이제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가 아니니까 30시간 훌쩍 넘어서 40시간 가까이 갈 텐데, 그분들에게 조언해 주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UTMB 시작이 오후 6시가 스타트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날 평상시 자던 대로 자요. 9시, 10시 이때쯤 자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10시, 11시, 늦어도 11시 전에는. 자던 대로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뭐 6시, 7시쯤 일어나서 뭐 아침 간단하게 먹고 스트레칭 좀 하고 낮잠을 한 번 더 자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탄수화물로 밥을 먹고 6시 스타트 라인에 쓰는 거죠. 대회 중에는 저 같은 경우는 레이스 위주로 하다 보니 잠이 온 적은 없어요. 온 적은 없는데 예전에는 이런 걸 경험이 없을 때는 잠에 대한 준비를 커피 그 농축액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또 이런 게 그래서 그것도 준비한 적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뚜렷하게 30시간 언더 목표로 갈 거야. 뭐 35시간 언더 목표로 갈 거야. 뚜렷하게 기록을 내가 해놓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해서 타임테이블을 짜놓지 않는 이상은 조금 약간 피곤한 감이 있고 잠이 오는 감이 있으면은 저는 차라리 CP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 잠깐 눈을 붙이고 가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레이스를 하는 게 낫지. 잠깐 뭐 그거 막 이겨낸다고 해서 뭐 39시간이 될 거 뭐 이렇게 뭐 더 얼마나 뭐 줄일 것이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타임테이블이 있으면은 그런 커피 농축액이나 뭐 이런 걸로 좀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한 5분 10분 자고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사전에 질문을 받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평소 챙겨 먹는 영양제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종합 비타민 챙겨 먹고 있고요. 그리고 한 번씩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르만시 제품이라고 그 마시는 게 있는데 컨디션 회복에 좋고 그리고 마그네슘을 좀 챙겨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운동 중에는요 비타민제를 좀 꼬박꼬박 복용하고요. 특별히 운동 안 하는 요즘 시기에는 항상 챙겨 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견과류 그리고 토마토하고요 비트가루. 지금 채팅방으로 올라온 질문인데요. 두 선수가 생각하기에 트레일 러닝의 매력, 내가 왜 이걸 계속 하고 있는지. 맨 처음에는 트레일러닝의 매력을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다이나믹한 지형을 뛰면서 그러니까 재밌고 뭐 힘들게 숨차게 올라가서 정상 봐서 뭐 뷰 빵빵 터지니까 그래서 좋고 원래 또 산을 좋아했고 자연과 뭐 함께하는 거 좋아했기 때문에 그거랑 나랑도 잘 맞고 그래서 트레일러닝의 매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최근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이 트레일러닝 대회가 이게 대회마다 주로 컨디션이 다 다르고 난이도가 다 다르고 날씨가 다 다르고 이 대회 내에서의 또 아침 저녁 날씨가 또 다 다르고 그러면서 또 울트라 쪽으로 넘어가 보니까 준비할 게 너무 많고 그러면서 이런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재미가 있고 이런 걸 하나하나 느끼는 게 약간 트레일러닝 매력 아닌가. 요즘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대회 나가면은 이런 주로고 이런 대회 나가면 이런 주로고 그러니까 다 특색이 있고 다 자기 색깔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경험해 볼 게 많고 아직도 나가보고 싶은 대회가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트레일러닝의 매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네. 저는 제가 워낙 자연을 좋아하고 산을 좋아해서 처음에는 그 산을 뛰는 게 트레일 러닝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드는 생각이 물론 그게 가장 큰 매력이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트레일 러닝은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 저희가 지금 일상생활을 살 때는 항상 많은 소음에 노출돼 있잖아요. 뭐 지금 나오는 음악 소리나 아니면 저희가 항상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내 정신이 항상 소란스러운 것 같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시간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 왜냐하면 너무 깊은 생각이 들어가면 마음이 오히려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깊이 생각을 좀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트레일 러닝 대회를 나가면 이게 다른 대회들이랑은 달리 로드 대회도 그렇고 주변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가지기가 좀 힘든데 트레일 러닝은 이게 아무래도 산을 뛰면서 속도가 많이 차이 나다가 보니까 혼자서 그 주로에서 달리는 시간이 제법 많이 있는데 그럴 때 그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내 몸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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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